예, 반갑습니다. 예, 바탕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생명과학의 변동선입니다. 네, 지구과학 홍인왕입니다. 무슨 이분들은 뭐 소속들을 얘기하네. 메인 학원. 네,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과 평촌의 변동민 선생입니다. 송도 에임학원 홍인왕입니다. 왜 송도 얘기해? 거기를 좀 더 홍보해야 요즘 돼서. 이투스 안 해? 하는데요, 이투스 하는데 이투스는 제게 아니잖아요. 송도? 네. 집은 송도 아니잖아요. 집 송도입니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네. 와우.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야, 송도에 올인하네. 좀 세종에 좀 올인해야 되나? 수업은 한 타임밖에 안 해서 근데 살기만 거기 살고 있어요. 자, 오늘 8월 31일 날 치러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난주에는 물리화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에 대해서인데, 일단 생명과학이 1컷 한 45 정도 나왔네요. 근데 뭐 지금 확정은 아닌데 뭐 각 학원에 나와 있는 거 다 달라요. 뭐 대성 마이맵은 47, 뭐 이투수는 46, 메가는 45, 뭐 이렇더라고요. 45라고 봐줘야 거의 돼요. 그 정도에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50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평은 쉬웠는데 네. 수능에 절대 이렇게 이 정도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지구과학은 3월부터 9평 때까지 1컷이 한 문제였어요. 한 문제. 근데 이제 수능 가서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쉽게 내다가 막판에 한번 틀어버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정상적인 난이도인데 아마 애들은 어렵게 느껴서 한 두어 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과학부터 얘기해 보죠. 생명과학 이번에 네. 고평가 문제가 역대 다른 출제한 문제보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봤던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보는 조금 거고, 어려웠다. 작년 수능이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작년 수능보다 낫다고 보는데 이제 올해 거를 6월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6월은 47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비유전과 유전은 크게 두 개 나누는데 6월 모평에서는 비유전은 그냥 읽으면 빡빡빡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문제 6개를 풀 때 한 2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요번에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비유전이 13문항인데 13문항을 읽었을 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적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될 비유전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문제 배열이 16, 17, 18 이렇게 이 문제들의 주르르르르 어마어마한 추론해야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막상 문제를 보면 비유전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전에서에 대한 양이 또 막상 문제가 좀 길긴 하지만 그냥 평상시 풀더라고 할 수 있는 거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아쉬움이 많았던 시험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니에요. 변동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이러면 되게 애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변동 선생님이 이거 약간 좀 까다로우면 애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에 항상 애들이 그래요. 뭘 못했니 그러면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을 했다는 이건 생명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된 상태면 35점 정도 기본 베이스를 잡고 가는데 그거에서 이제 유전에서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좀 열심히 좀 봐준다면 괜찮아요. 또 유전을 못하는 친구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꾸 스킬만 찾으려고 해요. 이 문제는 몇 번 스킬,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준 몇 번 스킬, 요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루틴을 갖고 있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킬로서 요령으로서 풀고 가게 되면 절대 수능에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지가 못 푼 다 어려운 거예요. 좀 9월에 좀 색다른 문제가 좀 있었죠. 색다른 문제는 뭐 색다른 문제들보다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조금 더 진화된 문제거든요. 18번 같은 염색체 돌연변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줬을 때는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결실, 중복 같은 거를 주면서 문제 냈는데 이번엔 전자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 풀어가는 패턴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지 좀 당황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19번 같은 근수축 문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 문제가 계산? 예, 그리고 또 계산 산수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비례 뭐 미음분의 기억은 얼마다. 이거 비례 세우고 미지수 설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지구과학은 2.5배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9월 모평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남는 시간 동안은 이런 유형 문제를 천천히 이 문제가 뭘 건가 분석하면서 차근차근히 유전 관련된 걸 정리하면 최소한 5개 중에서 한 3-4개 이상은 좀 충분히 맞지 않을까. EBS 연계율은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EBS는 연계는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긴 하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되긴 하는데 수능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보통 기본적인 패턴의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구나. 이런 식의 형태인데 뭐라 그럴까? EBS 문제를 보면 이렇게 당도 까다로워요. 근데 뭐라 그럴까? 정제가 좀 덜 된 느낌? 근데 평가원 문제는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이지만 좀 깔끔하게 숫자도 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아무튼 6월보다는 네, 뭐 좀 그래도 6월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르륵 보면 답이 툭툭툭툭 보였는데 9월에는 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변동민 선생님 그 생각이면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그렇죠, 좀 걸렸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살짝 또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애들이 시간이 좀 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렸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두 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귀류법. 두 가지 경우 갈래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있는데 이걸 뭘로 먼저 설정할까? 설마 출제자가 이걸 할까? 설마 기억 니은 디귿 순서는 아니겠지. 뭐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냥 차례차례 2가지 정도 하나.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통 수능 문제를 보면 2가지 중에 하나니까 항상 먼저 어떤 걸 설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죠. 근데 본인의 선택은 보통 틀리죠. 2가지 중에 하나면 본인 생각이 반대 걸 선택해야죠. 네. 너는 항상 틀린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답이야. 애들이 과탐이 아니야. 오늘 참을래. 내가 오늘 얘기 참을래. 나 또 댓글 달려.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알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이거 뭐 지구과학은 압도적으로 쉬웠습니다. 9월에 비해 9월은 9월 그게 6월하고 비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과학이랑 좀 달라요. 지학은 죄다 수특수환이에요. 문제가 싹 다 EBS 교재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있는 거냐면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20문제 중에서 18개가 기출과 수특에서 다뤘던 그림이야.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거를 수업할 때는 PPT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야, 이게 수특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였는데 1번 문제는 이거야. 자, 그림도 똑같아. 다만 보기의 내용이 조금 달라. 하지만 여기서 이걸 보면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쉬웠다는 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풀었다면 충분히 다 봤던 형태의 문제니까. 뭐 엄청 약했는데 뭐. 근데 N생도 못 봤어요. 왜냐면 애들이 EBS 교재를 안 봐요. 잘 안 봐요. EBS 교재를 안 보고 보통 이제 어느 선생님의 어느 선생님의 N제, 어느 학원의 무슨 문제 이것만 집중을 하니까. 근데 이걸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해도 애들은 안 따르죠. 너는 그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너는 그 학원에서 그 문제집 안 쓰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근데 이제 보여주면서 이봐라. 근데 안 나왔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니 수능은 나올 거예요. 왜 그런 희망을 갖냐는 거죠. 지금 얘가 평가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보여주고 있는데 왜 다른 식으로 생각을 갖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확실히 그러니까 EBS 그리고 기출. 그러니까 이게 EBS 찬양론자가 아니라 이 EBS 교재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에서는 EBS 교재는 학교 내신 때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같은 거예요. 문제가 좋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냥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른 거 먼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진짜 나오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학원 등록하러 가고 있죠. 늦었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제 이 청취자분도 못 믿겠으면 제가 PPT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비교해서 보면 근데 이거 보면 그런 얘기는 할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야. EBS는 그림 연계예요. 문제 연계가 아니라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림만 내가 봤던 그림이어도 문제 풀 때 덜 당황한다고요. 내가 봤던 그림이고 봤던 그래프면. 근데 그림이 글자 위치도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와. 완벽하게 거기 있는 그림을 갖다 썼거든요. 왜냐면 지구과학은 새로운 그림 같은 게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계속 발달하는 학문도 아니고 그죠. 오랜 시간 발달해온 학문도 아니고 나오는 내용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도 보이는 모양 그대로 나왔다가 보통 쉽다고 얘기하는 거고 눈치를 못 채게끔 그림을 바꿔버리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엔 눈치를 못 채기도 힘들어요.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듣고 계신 어머니가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아니던데 완전 신유형이 있었다던데요. 엄청나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신유형이 있었다는 표현 자체를 쓴다면. 아, 내가 구평보 컨설팅 했잖아요. 네. 과학 지구학 선택에 대해 점수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홍현 선생님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공부 안 한 것 같아. 안 해요. 안 한 거 맞아요. 안 한 거예요. EBS 책도 안 본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보면 수특을 장바구니에서 이제 구매 버튼을 늘어낸 인제 있어요. 아직 장바구니에 있다고 이게. 묶음 배송하려고 그랬나 봐요. 배송비 아끼려고. 근데 완성이랑 같이. 근데 완성이랑 같이. 이거 풀어야 됩니다. 수특수학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되는 책이긴 해요. 이 책들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 누군가 거를 푸는 게 맞지만 제가 매번 나와서 강조를 하지만 출제를 하는 주체가 평가원인데 네. 평가원이 검수해주는 유일한 책이 EBS 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은 뭘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난 상태에서 아무리 이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엔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문제도 다 기출에서 출발해서 변형이 된 거고 수특수 안에 있는 문제에서 출발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변형이 되기 전 상태를 보고 나서 변형을 봐야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인데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암기하는 거 아직도 안 해왔어요.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 아직도 이게 도대체 언제 외우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무슨 한국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저는 화석을 아직 잘 못 외웠어요. 화석이 약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돌의 종류?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생물의 화석 종류 뭐 돌 종류 이거 충분히 외울 수 있는데 아직도 이걸 안 외워놓고 나서 저는 암기가 약하니까 이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다 보니까 저는 계산도 이게 뭐냐 계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20번 문제가 어떤 거냐 애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주의 크기와 파장은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요. 우주가 커진 만큼 파장이 길어진다 이런 표현을 문제에 써줬어요. 근데 우주의 크기가 현재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5분의 1이었던 시점의 파장의 길이가 람다였어요. 파장의 기호가 람다니까. 근데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이 됐을 때는 몇 람다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의 1이었을 때에서 2분의 1이 됐으면 우주의 크기가 분수네. 못푸네. 이게 이거 2.5배잖아요. 2.5배. 크기가. 그럼 2.5람다가 돼야 되지. 근데 애들이 와서 진짜 많이 물어봐요. 2.5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에 5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근데요? 너 문제 읽어봐. 쫙 읽어봐요. 네. 자, 다시. 5분의 1, 2분의 1 어떻게 되는데? 뭐요? 불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읽어놓고 나서도 이게 비례한다는 게 써 있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 신유형 아닌가요? 뭔 이게 신유형이야. 비례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신유형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정말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해야 되는 건데. 문과 아니야, 문과? 아니 이거예요. 문과 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문과 계산 잘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눈치를 못 챈다고 문제에서 써줬는데 근데 또 이제 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풀잖아요. 모든 문제 이딴 식으로 풀어요. 이 문제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다른 문제도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뭐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렇게 가니까 다른 문제도 이렇게. 그런 패턴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문제마다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쉽습니다. 이번에 30 후반이 안 나왔다면 개념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개념이 안 혹시 변동 되는데. 선생님, 네. 홍현 선생님은 EBS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럼요. 차이가 있는데 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죠. 저도 생명과학 자체도 항상 애들한테 그래요. EBS 문제는 연계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또 솔직히 막말 일으킨 데도 얘기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생명과학 문제집 아니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사. 2권. 저는 이렇게 한 번 풀고 선생님 못 풀어요? 그러면 또 풀어. 틀린 거. 아니. 걔는 뺐다 먹어서 커피 3잔일 건데. 그러니까 EBS 수능 완성 같은 문제는 수특과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풀어요. 나는 그래 2번, 3번 풀어도 나쁘지 않고. 근데 맨날 새로워요. 물어봤던 건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 항상 유전만 풀려고 하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비유전이 틀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깜빡했어요. 아 선생님 또 개념 어떡하죠? 이래요. 그러면 애들 또 개념책을 봐요. 그럼 개념책 보면 다 알아. 왜냐면 다 봤던 거니까 막 넘어가요. 막 한 단원을 막 10분 안에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를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는 눈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도 생각 좀 하고 연계하면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지구학, 생명과학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생명과학 등급 컷 보면은 매우 괜찮은 등급 같다는데 지구학이 너무 쉽게 지금 출제되는데 걱정이 뭐냐면 지구학 지금 2023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에서 지금 역대급 지구학 신청자들이 나왔어요. 자, 과연 이렇게 가장 많은 인원을 지구학에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쉬운 기조로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지금 변별력 4% 상대평가니까 4%는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또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 방송은 2부에서 저희가 또 신랄하게 한번 좀 펼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지구하고 생명과학 했고 다음 주는 2023학년도 수능 생명과학과 지구학에 대한 어떠한 좀 출제 경향을 좀 예측해 본다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